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해. 촉매. 근데 이 촉매가 그냥 일반적인 화학 물질일 때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기촉매라고 해요. 무기촉매. 근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 하는 것들을 생체촉매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촉매가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촉매라고 해요. 부촉매. 그 다음에 낮춰주는 게 있거든. 낮춰주는 거. 이거는 정촉매라고 해요. 정촉매. 근데 보통 우리가 촉매를 얘기할 때는 부촉매는 여기서는 잘 말을 안 해. 화학에서는 좀 이게 필요한데 부촉매는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부촉매는 제외하고 이 정촉매를 우리가 그냥 촉매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촉매, 낮춰주는, 여기서는 보통은 낮춰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무기촉매가 있고 생체촉매가 있다고. 근데 무기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울 일이 없지 자체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게 과산화수예요. 과산화수. 이렇게 H2O2가 과산화수인데 과산화수가 분해되거든. 물과 산소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저기 우리 상처 났을 때 소독하는 거. 그게 이제 과산화수인데 산소가 나오면서 이게 산화시키면 이게 세균 같은 거 이게 상처 치료 살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MnO2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망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기촉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화학물질이 무기촉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체촉매는 뭐냐면 생체촉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소라고 해요. 효소. 효소도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좀 달라 이 자체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걸 배우진 않아. 무기촉매를 배우진 않아. 그래서 생체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생명에서는 효소라고 한다.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내가 종이 태우려고 했지. 종이 태우려고 성냥불 같은 거 뭐 400도, 500도 뭐 온도가 높아야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연소할 때는. 근데 연소할 때는 온도가 높은 온도를 가해야 된단 말이야. 높은 온도를 가해야 되는데 호흡은 사람의 체온 범위에서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한 이유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기 때문에 이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물질대사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데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문제가 뭐다?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이 있는데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그게 필요한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체촉매를 바로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 이거죠. 이 단어의 포인트야. 이걸 잘 하려면 화학 잘하면 진짜 좋구나. 화학에서도 이제 안 나와. 화학원에서도 이건 빠져 있어갖고 옛날에 자세히 배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학생이 한 얘기 물질대사 세포호흡할 때는 37도 체온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왜? 생체촉매인 효소가 있으니까. 근데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에서 대표적인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무려 400도가 필요하다고. 그 활성화 에너지 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왜? 효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효소가 있거나 좀 효소보다는 그 무기촉매 같은 게 있으면 낮은 온도에서 할 수도 있겠지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반응이 여기 일어날 때 한꺼번에 분해가 잘 안 돼. 천천히 분해가 돼가지고 여러 단계로 나오니까 에너지가 소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호흡하고 연소는 완전히 똑같다 시기에. 근데 에너지가 만약에 연소같이 에너지가 방출돼 버리면 사람 몸 타버려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그러면 사람 몸이 타버리니까. 얘는 또 한꺼번에 나오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촉매 차이도 있고 에너지 출입 차이도 약간 다르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뭐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생기고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거 나와 있고.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중요하지. 아미노산 같이 작은 분자들이 단백질로 큰 분자, 이걸 고분자라고 하고 이걸 저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을 탄소 동화작용이에요. 탄소 동화작용.
왜냐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물론 이제 물하고 결합하는데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커졌잖아. 분자 입자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탄소 특히나 탄소 개념으로 했을 때 탄소를 합성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광합성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탄소 동화작용이.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 이거를 동화. 이때는 어쩐다?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될 때는 에너지를 주위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 비대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 비대에너지 흡수해야 돼. 반대로 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될 때, 분해될 때니까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하잖아. 호흡. 이건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할 때는 열을 방출한다고. 사람 체온이 상승하게 돼. 말하다가 하나 까먹을까요? 이때 효소 필요하다겠지? 이때도 효소 필요해. 항상 물질 대사할 때는 둘 다 효소가 필요해.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작용은 광합성하고 단백질 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세포하고 소화도 쪼개는 거잖아. 과정은 이때도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하고 이화가 있다. 이걸 보면 알지? 반응물보다 성분물이 많다.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동화작용이고 에너지 그래프로 본다. 이거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그래프라고.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거를 발열. 흡열은 흡수한다 해서 흡열, 열을 흡수한다 해서 흡열, 열을 방출한다 해서 발열이 되는 거지 자체가. 그래서 이화는 발열작용이고 동화는 흡열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까지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생체 촉매 일명 뭐라고 한다고? 효소라고 한다고. 효소는 이게 특징이다. 효소의 작용과 활용, 효소의 기능.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말했고,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질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심할 거 이 그래프에서 아까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는 발열 반응 이만큼만 됐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근데 이거 바닥도 시작해. 가끔 이 문제 나오고 너희들 많이 듭니다. 여기가 마찬가지야. 자체가. 근데 흡열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바닥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효소의 작용에서 잘 나오는 것도 두 번째가 뭐냐면 효소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효소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 단백질. 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한다. 이게 무슨 얘기다?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반응물과 결합한다. 이게 어려운 말로 뭐냐고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방금 이 말이 어려운 말로 하면 기질 특이성. 무슨 얘기냐면 얘가 효소인데 얘가 반응물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모양이 어쩌냐? 효소 모양이 지금 얘랑 딱 맞게 생겼잖아. 얘랑 안 맞게 생겼잖아. 요놈하고만 반응한다 이거지. 얘는 분해 못 시켜. 그래서 자기랑 맞는 놈만 분해시킨다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 자체가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것만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밀레이스라고 생각해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열당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요놈이 녹말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요놈은 단백질이라는 얘기지. 얘는 분해 못 시킨다. 그 얘기하지. 모양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다. 지금 얘는 됐는데 얘는 안 됐잖아. 이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 결합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표현을 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기질 특이성 말 좀 알아두고 효소가 딱 맞는 거게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고, 분해됐지? 분해되고는 효소는 그대로 있잖아. 효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효소는 또 사용 가능해. 다른 걸 또 분해시킬 수가 있어. 하나 더. 이 기질 특이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뭘로 표현하냐면 열쇠하고 자물쇠로 표현해. 열쇠하고 자물쇠. 아이씨, 녹화를 하니까 글씨를 이쁘게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 누가 열쇠고 누가 자물쇠일까? 열쇠가 반응물? 이게 효소? 누가 효소야? 효소가 열쇠. 왜 이게 효소가 열쇠야? 왜냐면 이거 크기로 사이즈를 생각하면 안 돼.
애들 생각하고 자물쇠가 더 크잖아. 너무 크니까 열쇠가 작으니까 열쇠가 작은 놈이 이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안 변했냐를 봐. 안 변한 놈 누구야? 효소가 안 변했잖아. 열쇠는 안 변하잖아. 열쇠는 안 변하는데 자물쇠는 열면 모양이 변하잖아. 얘가 반응입니다. 반응. 열쇠가 효소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이거 잘 알아둬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 얘들이 사이즈로 생각하거든. 사이즈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겠고, 기질 특이성,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고.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 한다고. 기질이. 방금 말했던 아밀레이스, 녹말하고 반응하다. 단백질은 반응하다고. 재사용 가능하다고. 조건은 뭐 구조하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해. 근데 방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구조하고 성질이 변할 수도 있거든, 요소가. 그 구조하고 성질을 변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두 가지, 원인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뭐야? 뒤에 있나 보구나. 어디가 그랬지? 연성 변성. 179쪽 오른쪽. 그 하나밖에 없지. 두 개 다 있구나. 있구나. 바보자. 방금 계속해서 재사용이 계속 가능한데, 효소가 변성이 될 수가 있다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열을 받으면 변해버려. 두 번째는 pH가 뭐냐면 산성도거든. 산성도가 달라지면 변해버려. 그러니까 어디가 변해버리냐면 여기 모양이 변해버려. 자기 적정 온도가 있어. 적정 온도. 예를 들어서 아까 아밀레이스면 사람의 체온하고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6.5도, 뭐 37도, 그러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는 변형이 없는데 너무 추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면 이 모양이 변해. 그 구조가.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알이 있는데, 겨울에 밥알이 있는데 밖에다가 내가 침을 뱉었어. 그럼 밖이가 추워. 그러면 차가워지니까 이게 변해갖고 녹말을 였다고 못 바꿔요. 우리 몸 안에서는 되는데. 두 번째, pH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에서의 pH가 pH 7이거든. 중성이야. 근데 밥을 꼴딱 삼키면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은 pH2가 돼. 그럼 침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양이 또 변해갖고 침이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꼭꼭 씹어갖고 넘겨야지 녹말이 소화가 되지. 그냥 넘길 때는 위에서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잠깐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입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못 바꿔 다 100%. 그럼 100% 못 바뀌는데 넘겨버리잖아. 그럼 녹말 소화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갔을 때 이자액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밀레이스가 또 나와. 소화가 아직 입에서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소화시켜주게 되는 거지 자체가. 그럼 소장으로 넘어갈 때 다시 또 pH가 달라져. 위장에서는 pH가 있는데 소장으로 가면 다시 그 소장 쪽에서 나왔던 중성 물질이 또 분비가 되거든. 그래서 pH 8로 돼버려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 네가 새끼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그래프. 요거 그렇지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속에서의 pH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봐봐. pH가 있잖아. 이 펩신이라고 했고 위라고 써졌잖아. 아까 위장이 pH가 2라고 했잖아. 펩신은 pH 2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게 활성화되어 있어. 근데 아까 말했지 위에서 단백질이 다 분해는 안 돼. 또 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가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소장은 아까 pH가 달라진다고 했잖아. pH 8이라고 했잖아. 8. 그럼 소장에서는 펩신하고 다른 소화요소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트립신. pH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2분 아밀레이스 7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효소는 pH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온도에. 그래서 온도는 우리 사람 체온이니까 대략 35도에서 40도 사이. 이 그래프가 이게 최적의 반응 속도를 띄게 되는 거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그래서 식혜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식혜가 뭔지 아냐? 식혜를 어떻게 만드냐면 식혜가 쌀로 만들어. 밥을 먼저 만들어야 돼. 밥을. 쌀로 밥을 만들어. 밥은 뭘로 돼 있어?
밥은 녹말로 돼 있거든. 녹말은 맛이 없어. 밥맛이 안 나 자체가 녹말 자체가. 이 녹말이 물로 바뀔 때, 엿당으로 바뀔 때 단맛이 나는 게 집에서 쌀밥을 반찬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50번만 씹어봐. 달아져. 점점 달아지는 이유가 녹말에 엿당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그때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이게 바꿔준다 그랬잖아 자체가. 자 이거를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해? 밥에다가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 그걸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넣냐면 또 생각이 안 나네. 치킨 만들 때 뭐 넣지? 찾아볼까요? 뭐더라? 요새 이렇게 뭐 할 생각이 없어. 엿기름. 엿기름을 넣거든. 엿기름. 여기 기름이라고 해서 진짜 기름 아니야? 선생님이 찾아봤다. 이거 엿기름이 뭔지 찾아봤더니 그냥 뭐 보리 껍질 뭐 그런 거 같던데 그거를 뭐 하면 이름이 엿기름이라고 하더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아밀레이스 효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밥에다가 엿기름을 집어넣어줘. 그리고 어디다 넣냐? 보온밥통에다 놔두는 거야. 왜? 사람 체온.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밥알이 떠. 밥알이 왜 떠? 녹말이 엿당으로 변하면서 없어질 거 아니야. 녹말 자체가 점점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알이 가벼워지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야. 그 뜨는 걸 보고 식혜가 다 됐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걷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식혜를 만들지. 식혜를. 그래놓고 식혜를 다시 어쩌냐? 다 뜨면 나온 물 있잖아. 그걸 다시 끓여. 왜 끓이냐면 엿기름이랑 아밀레이스를 변성시켜 복쓰려고. 그래서 끓이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그냥 차갑게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엿기름이 이제 변화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이 이거랑 관계되는 거야. 식혜 만들 때. 집에서 만들어 주냐고 봐봐. 그렇지. 성공 되었어. 귀찮네. 귀찮은 일이야. 식혜 만드는 거. 야, 보통 사랑하지 않는 못 해주는 음식이야.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긴다거나 또는 남편이 생겼는데 남편이 식혜해주라겠대. 때리고 싶어. 졸라 귀찮은 일이거든 이게. 귀찮네. 사 먹는 게 훨씬 싸거든. 몇 종이면 사 먹잖아 그냥. 몇백 원이면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지금 효소가 pH하고 이렇게 온도에 영향을 준다.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야. 위에는 뭐냐면 이건 그거야. X축은 반응물의 농도, Y축은 초기 반응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물이 많으면 점점 증가하겠지.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어디 이상 반응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이상이 되면 속도가 일정하잖아. 왜 그러냐면 효소가 한계가 있잖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일정하는 거지. 만약 이걸 다시 높여주고 싶으면 효소를 더 집어넣어야지. 반응물 이상으로 더 넣어주면 되겠지. 자체가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거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반응물이 적을 때보다는 반응물이 많을 때가 당연히 분해되는 속도, 반응 속도가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당연히. 근데 그 이상은 효소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는 효소를 더 넣어주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야. 이것도 문제 잘 나와. 1, 2, 3번이 다. 다시 올라가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있고 재사용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 변한 거라고 설명했었고 효소의 생명현상, 효소는 어쩐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관여하여 생명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한다. 광합성, 세포호흡, 출혈 시 혈액 응고, 간에서 독성물질 분해, 생장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 소화기관에서 영양소의 소화, 이런 게 전부 다 효소랑 관련된다. 이 효소를 다 외울 수는 없어. 종류가 더 많아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실험. 아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 기억나지? 이게 그 유명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과정인데 이때 잘 분해되라고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냐면 좀 잔인하긴 한데 요거 진짜 간, 살아있는 간, 생간. 사람 거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돼지 간이라든지 소간 넣어주라든지 사람 간 넣어도 되겠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 생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효소가 들어있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그럼 이게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나. 이제 여기서 봐봐. B는 기포가 거의 조금 나왔구나. A는 거의 안 일어나는데 A는 그냥 하나에 놨던 거야. 가산화수소를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B는 감자 조각 넣었을 때 조금 거품이 일어났네. 아 그럼 감자 조각에도 카탈라이저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C는 센간인데 더 많이 발생했네. 이거 훨씬 잘 일어난 거지 센간이 자체가. 그래서 효소 때문에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 지금 꺼져가는 창과 가까이 되면 산소 확인하는 거야 이거. 조연성이라 했지 산소에 꺼져가는 성냥불 가까이 되면 활 다시 타오른다 그랬잖아.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고. 여기서 실험할 때 뭐는 안 되냐? 그 저기 아 진짜 순대 먹을 때 순대 먹을 허파 말고 간 있잖아. 간도 있어. 더 뻑뻑한 게 간이야. 허파가 좀 더 부드러운 게 허파하고. 그 삶은 간은 이게 안 돼. 왜 그랬어? 삶았다는 얘기는 열을 받았잖아. 그럼 카탈레이스가 모양이 변했다. 그래서 삶은 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걸 만약 실험할 때 얼음에다 쌓아놓고 실험하면 안 일어나겠지 또. 차가워서 카탈레이스가 효과를 못 발휘한다고. 그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면 되고. 마찬가지로 감자도 삶은 감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카탈레이스가 모양이 변하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발효식품 이런 것도 다 효소 관련된 거. 심지어는 세제에도 효소가 있어. 단백질 분해해서 지방 분해해서 산정 보면 이 말이 나와. 안 들려서 그래. 한 번도 관심이 없은 게 이게 안 들려서 그래. 생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하거든. CF 할 때 근데 안 들리지 당연히. 그다음에 천연 연육제 무슨 뜻이야? 불고기 젤 때 배를 갈아넣거나 퀴 갈아넣는다고. 그러면 그 불고기 자체에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게 부드럽게 돼. 연해져. 분해가 안 되면서. 그래서 훨씬 부드럽게 되고 맛있게 됩니다. 단맛 내라 얻는 게 아니야. 단맛도 나는 것도 좋은 건데 조금 부드럽게 되고. 그지? 연육제. 부드러울 연자를 쓴 거지.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과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네. 엿기름 속에 아밀레이스. 식혜 만들 때. 의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고 그 산업 분야, 환경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효소들이 많이 관계된다. 아까 이거 설명한 부분이에요. 식혜. 이런 것들이 알아보는 것들이 이 단원입니다. 효소의 작용.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좀 이것도 많이 새로워 내용적으로.